장관과 차관은 오늘 분회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도 언제부터 재개가 됐는지 사실관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서 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14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정배수장 시설도 일부 개보수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물도 공급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수장이 가동이 됐고 개성시에 수돗물이 공급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였다면 개소 때나 충분한 계기로 공개를 하실 수도 있었던 여부인데 이를 설명을 하지 않으셨던 까닭이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성 지역의 물 공급은 월곡 저수지라고 해서요. 그동안 그 개성 시민뿐만 아니고 개성공단도 거기 같은 그 취수원으로 해서 활용이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그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개발 당시에 그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임진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사업비, 공사 기간 등을 감안을 해서 남북 간의 합의하에 북측이 개발 중이었던 월곡 저수지를 확대 건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월곡 저수지는 그동안 개성 시민들의 취수원으로 이용돼 왔었고 현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월곡 저수지의 활용 및 개성시 공급 등이 모두 남북 간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개성시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북측 역시 월곡 저수지에서 정배수장으로 공급되는 물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성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개성공단 내 정배수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협의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 합의가 돼서 지금 월곡 저수지로 이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지금 한 달째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그동안 하시지 않으셨던 이유, 합의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은요. 개성공단 그때 지역 할 때에도 그 월곡 저수지 물을 갖다가 같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뭐 감추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그 보시면은 그 정배수장의 규모가 현재 일일 1,000톤에서 2,000톤 규모가 연락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공급이 되고 있고 일일 15,000톤 가량이 개성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배수 규모가 늘어날 경우에 전기료 투입 약품 비용 등이 일부 증가하나 대부분의 비용을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만큼 유의미한 비용 증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대변 네. 네, SBS 김아영입니다. 노동당 창건일 북한 노동신문 보도 평가해 주시고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조명균 장관 방미일정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이 10월 10일 그
북한 당창건 73주년 기념일이고요. 관련해서 뭐 북한이 내부적으로 뭐 관련 시설 참관이라든지 문화 행사 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부 장관의 방미 관련해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났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고요. 저희가 그 관련 상황을 보면서 장관께서 미국 일정이 확정이 되거나 다른 사안들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조국현입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사용료도 북측에 원래 개성공단 할 때도 지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하고 우리가 정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들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제재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클리어한 건가요? 뭐 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그 물자 장비, 이 전력 공급 및 관련 시설물들의 활용은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요.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간의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연락사무소 관련해서도 그 계속 미국과 꾸준히 협의하고 계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인가요? 이 부분 그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의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각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KTV 최유진입니다. 그 장관님 방미 관련해서요. 그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는 장관님이 필수적으로 꼭 참석을 해야만 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관님 방미 계기가 저희가 매년 그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그 KGF 코리아 글로벌 포럼의 11월 15일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는 포럼 계기에 방미 일정을 정책실에서 계획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 참석 여부는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앞서 전기도 우리 측에서 개성공단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정수장도 지금 가동이 됐는데 두 차례 모두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사례들이고요.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개성공단에서 전기 제공 그리고 정수장 가동 외에 또 재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동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측 인원들이 편의 제공과 관련한 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뭐 전기도 배전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감추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SBS 김아영입니다.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 상황하고요. 북측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방북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북측의 의사도 지금 일단 이렇게
저희가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TV조선의 백대우 기자인데요. 그 방금 전에 고위당정청 말씀하셔서 예, 그 하나 여쭤보는 건데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그 9일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통일부가 법제처에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을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요.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성공단이 어떤 뭐 재가동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거? 지금 개성공단 일련의 재가동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건 뭐 평양 선언에도 있었듯이 조건이 되는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그 추가적으로 저수지 이용 비용이랑 정수장 재가동에 들어가는 비용 좀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셨으니까 좀 여태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뭐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JTBC 김소연입니다. 보도된 지도를 보니까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이렇게 물을 보내는 걸로 돼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물을 보내려면 개성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냥 별도로 보내는 것인지 인도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황에서도요. 그 월곡 저수지 취소원을 통해서 개성 시민들이 물 공급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동 연락사무소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은 연락사무소에 물을 공급하자면 개성 주민들에게 가는 게 어떻게 뭐 물길로 당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개성 주민들이 별도로 보내주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뭐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